혹시 곁에 이런 친구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고, 부탁하지 않아도 움직이고, 도와줬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 친구. 오늘은 그런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사성어 문경지교입니다. 벨문, 목경, 갈지, 사귈교. 목을 베어도 아깝지 않은 사이, 목숨을 내줄 수 있을 만큼 깊은 우정을 말합니다. 요즘은 그냥 절친이라고 하지만 문경지교에는 그보다 훨씬 무거운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에도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게 문경지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태어난 이야기는 처음엔 우정이 아니라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에 인상여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미천한 출신이었는데 목숨을 걸고 진나라에 맞서 나라의 보물을 지켜낸 공으로 단번에 최고직인 상경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조나라 최고의 명장 연파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장에서 피 흘리며 평생을 바쳐 얻은 자리인데 말 잘하는 놈 하나가 혀 한 번 놀려서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 배가 안 좋을 수밖에요. 연파는 공공연하게 선언했습니다. 인상여를 만나면 반드시 욕을 주리라. 그 말이 인상여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상여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연파와 마주칠 것 같으면 피했습니다. 그의 수레가 보이면 돌아갔습니다. 부하들이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장군도 두렵습니까? 인상여가 답했습니다. 진나라 왕도 두렵지 않은 내가 연파 장군이 두렵겠느냐. 하지만 생각해보게. 지금 조나라를 두려워하는 나라는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둘이 싸우면 그 틈을 노리는 건 결국 적국이다. 나라가 먼저냐, 내 체면이 먼저냐. 이 말이 연파에게 전해졌습니다. 연파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통을 벗고 등에 가시나무 회초리를 짊어진 채 인상여 앞에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벌을 받겠다는 조나라식 사죄였습니다. 이 못난 사람이 장군의 넓은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죽음도 함께하겠다는 우정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문경지교였습니다. 한참 웃긴 조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두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절친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한 명은 일찌감치 과거에 급제해 평안도 관찰사 자리까지 올랐고, 다른 한 명은 재주는 있었지만 끝내 뜻을 펼치지 못한 채 살림살이가 점점 기울어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선비의 딸 혼인날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손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혼인날은 다가오는데 방법이 없으니 평안도 가명에 가서 옛 친구한테 혼수 좀 얻어오시지요. 선비는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천리 길을 걸어 평안도 가명에 도착해 관찰사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딸 혼인을 앞두고 있는데 손 쓸 방법이 없네. 부조 좀 해주게. 관찰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숙소를 잡아주고 하인을 붙여주고 날마다 성찬을 차려 대접하면서 예정을 나눴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혼인날이 다가오니 이제 가봐야겠네. 관찰사는 극구 말렸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며칠을 더 붙잡았습니다. 그 사이 관찰사는 기생 하나를 몰래 불러 귀띔했습니다. 저 선비가 심심해하니 여차여차하게 접근해 이렇게 해라. 선비는 여러 날을 머물다 보니 무료해졌습니다. 창문을 열고 앉아 지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데 맞은편 집에서 소복 입은 젊은 여인이
문 뒤에 몸을 반쯤 숨긴 채 고양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태가 예뻤습니다. 선비는 하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저 집은 누구 집인가? 소인 누이의 집입니다. 과부가 된 지 얼마나 됐는가? 오늘 저녁에 누이를 좀 데려올 수 있겠는가? 그날 저녁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선비가 가까이 하려 하자 여인이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먼저 서방님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선비는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여인이 시키는 대로 묻는 대로 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차가운 것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여인은 그 순간 바람처럼 사라졌고 선비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바지춤을 내려다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열쇠는 여인이 가져갔습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을 머물렀는데 혼수는커녕 이 꼴을 당했으니 분이 치밀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길을 나섰는데 걸음을 뗄 때마다 뭔가 잡아당기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천리길을 엉금엉금 기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반기며 나왔습니다. 천리길을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선비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혼수는 하나도 못 받고 이상한 병만 얻어왔네. 그 친구놈 두고 보자. 신음을 내며 친구를 욕하는 선비를 보다가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모르고 계셨습니까? 며칠 전에 평안도에서 말 여러 마리에 짐을 가득 실어 보내왔습니다. 물품 목록을 보니 혼수를 통째로 다 마련해 줬더군요. 빗자루 족집게 하나까지 빠진 것 없이요. 그리고 목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선비는 분노가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목록을 훑어 내려가다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빈 열쇠 한 개, 이건 뭐요? 아내도 그게 의아했다고 했습니다. 선비는 아내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박장대소하다가 말했습니다. 혼수도 감사한데 이건 더욱 감사할 일이네요. 아내가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풀어줬습니다. 문경지교, 목을 베어도 아깝지 않은 사이. 인상현은 나라를 위해 자기 체면을 내려놓았고 조선의 관찰사는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아무 말 없이 혼수를 먼저 보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굽혔고 먼저 챙겼습니다. 진짜 우정은 떠벌리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부탁받기 전에 움직이고 도와줬다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문 앞에 혼수가 쌓여 있는 것처럼요.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보물상자였습니다.